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중국사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가 그래서 청나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를 세운 민족은 우리가 만주족이다.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송원 명청을 연속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송나라 같은 경우에 한족이었고요. 원나라 때 몽골족에게 최초로 중국 전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족 왕조가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 때 다시 한번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한족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자, 이 만주족이라고 하는 민족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만주족을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는 원래는 말갈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말갈족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름을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나라를 세웠던 민족인 걸로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꿔요. 청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자, 만주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한국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만주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공간을 흔히 넓은 지역을 만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옛날에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이 지역을 만주라 그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민족을 만주족이라고 한다. 선생님 저는 말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말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사 시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그때 배우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만주족의 이야기, 청나라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가 어떻게 성립되고 발전되었는지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청나라가 중국은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 다음에 대외 관계는 어땠는지 청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의 이야기를 스타트할 때는 우리 첫 번째 누르하치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두 명씩 공부했어요. 원나라도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칸, 명나라도 주원장과 영락제, 청나라도 우리가 누르하치랑 뒤에 다른 인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하치. 우리나라 북쪽에 있던 여진족들을 하나로 통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진족들을 통합해서 나라를 하나 건국해요. 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후금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후금. 뒤에 오는 금나라라는 거예요. 원래 여진족들의 전성기 때 여진족들이 금나라를 세워서 송나라를 압박했잖아요. 그런 강력했던 금나라를 계승하는 국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에 후금이라고 한 나라 건국했던 사람 누르하치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진족을 통일해서 만주족의 새로운 시작을 열었던 사람이 누르하치라면은 진짜 명실상부하게 만주족을 진짜 끌어올렸던 사람. 전성기까지는 아니지만 전성기가 될 수 있게 그 스타트를 열었던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홍타이지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홍탈지라고 하는 인물 어떤 일들을 했냐? 몽골을 제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 전까지 북방 민족들 중에 최고는 몽골이에요. 옛날에 중국과 전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이 북방 민족들 중에는 최고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몽골족을 제압을 하고 북방 민족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우뚝 선 사람이 홍타이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라의 이름을 후금에서 이제 청나라로 바꾸어요. 아, 나라 이름 한 글자짜리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더욱더 강력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겠다. 중원까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홍타이지가 중요한 게 또 무엇이냐? 칭제합니다. 칭제. 황제를 칭했다. 무슨 말이냐? 스스로 황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의 리더입니까? 그죠? 중국의 리더죠. 아시아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를 우리는 황제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황제는 누구예요? 명나라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명나라는 이제 지는 해다. 떠오르는 태양인 청나라, 청나라의 리더인 내가 황제다. 내가 이 동네의 최고 짱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나라랑 청나라의 대립은 우리가 뭐 이로 인해서 더 이상 불가피하게 됐죠. 뭐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홍타이지 명나라와의 본격적인 대립에 앞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명나라의 영원한 파트너, 명나라와의 영혼의 친구, 명나라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을 침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92년에 일본이 쳐들어오는 걸 우리가 임진년에 일본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잖아요. 병자년에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병자호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이 있고요, 우리나라. 자, 만리장성 북쪽에는 북쪽 지역을 통일했던 청나라가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혼란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청나라는 조선에 요구를 합니다. 너 청나라 쪽에 붙을 거야? 명나라 쪽에 붙을 거야? 우리도 황제거든? 우리가 이제 황제야? 우리 황제 주장했어. 자, 명나라의 황제와 청나라의 황제 어느 쪽에 붙을 거야?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이었던 청나라에 붙을 거냐?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했었던 명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명나라에게 굉장히 은혜로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조선에서 강했어요. 그리고 명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명나라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가 자기 스스로 황제라고 주장하고 명나라랑 관계 끊어 이제는 청나라를 황제로 모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조선에서는 무엇을 선택했냐 결국에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에 병자호란 때 명나라의 의리를 지켰던 조선은 홍타이지가 직접 조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도망을 갔지만 결국에는 남한산성에서 포위당하게 되고요. 홍타이지 앞에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 의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전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항복했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왕이, 우리나라의 리더가 타국의 리더한테 직접 얼굴 보면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항복했던 거는 사실 삼전도의 굴욕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튼 이 병자호란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은 명나라의 외고 관계를 강제로 끊게 되고요. 명 대신 청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청나라가 이제 황제의 국가로서 조금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결국에 1644년에 명나라는 청나라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에서 농민봉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이자성의 농민봉기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됐다? 청나라가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제 중국 땅 전역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 명나라 한족은 다시 한번 청나라 만주족들에게 자신의 땅을 빼앗기게 된 것이에요. 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가 되는 것은 단순히 왕조의 교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족 왕조가, 그리고 명나라는 한족 왕조 중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예요. 우리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30여 개의 국가와 조공책봉 관계를 확대했던 정말 잘 나갔던 나라가 명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청나라에게 한때 진짜 별 볼 일 없는 허접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여진족, 만주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중국인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중국인들의 세계관의 변화,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세계관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인은 한족을 이야기해요. 한족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중화사상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국이 무엇이다? 중화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선생님, 중화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자, 중은 가운데 중자예요.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는 무엇이냐? 빛날 화자, 화려하다, 멋있다, 최고다, 짱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 중화사상은 무엇이냐? 한족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중화사상입니다. 자, 중화사상은 결국에 다른 것이랑 연결할 수 있어요. 비슷한 말로 우리가 화이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화이사상은 무엇이냐? 중국 민족 한족만이 중화고요. 나머지는 이라는 거예요. 이는 오랑캐라는 뜻인데요. 오랑캐는 주변, 우리 민족 말고 주변 민족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한족들은 생각했어요. 화이세상에 입각해서 한족만이 중화,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나머지 민족들은 전부 다 오랑캐, 허접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족 입장에서 몽골 오랑캐죠. 여진족 오랑캐죠. 베트남 오랑캐죠. 거란족 오랑캐죠. 한국인 오랑캐죠. 일본인 오랑캐죠. 한족은 최고의 민족, 중화의 민족. 이게 중화사상, 화이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중화를 자처했던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한족은 자기들이 무시했던 오랑캐인 여진족, 만주족에게 지배를 받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이사상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이사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의 전성기,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옹정제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옹정제 청나라의 황제예요. 이 사람 무슨 민족이에요? 그러면 만주족이죠. 좋습니다. 자,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한족이 몽골족의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을 세웠으나 외란 이후 명이 멸망하면서 만주족이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이로써 한족과 이민족은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 한족은 화, 다른 민족은 이라고 했던 기존의 화의가 어떻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주족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야, 한족, 니들이 중화야? 니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화야? 아닌 것 같은데? 만주족이 힘이 지금 더 세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옹정제는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중화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민족이 아니다.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자, 중화냐 아니냐 결정하는 것은 민족이에요. 그 사람이 한족으로 태어나면 중화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민족으로 태어났어. 그럼 너는 오랑캐 쉐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니들이 오랑캐라고 했던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잖아. 그리고 만주족의 지배 아래에 한족도 자기들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만주족의 지배 아래, 만주족의 통치 아래에 이 모든 동양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만주족이 화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만주족이 이런 중화를 관장하는 거 아니겠어? 옛날에 민족으로서 한족이 아니면 전부 다 오랑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다? 중화 사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화를 결정하는 것은 민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 이 이야기가 중국에서만 벌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중국 주변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오랑캐가 세운 나라인 청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중국의 주인이다. 중화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결코 중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국 땅에 중화가 없으니 어디가 중화다? 조선이 소중화, 작은 중화가 돼서 보다 정통이 되어야 된다. 자, 조선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멋있는 나라, 가장 최고의 나라,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어디냐? 명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가 최고의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명나라 다음 가는 나라, 다른 오랑캐들이랑 다르게 명나라랑 비슷하게 유교 문화를 갖추고 있고 문화적인 힘이 대단한 세계에서 2등쯤 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명나라가 어때요? 자기가 중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명나라는 멸망해서 청나라한테 없어졌죠. 그럼 청나라를 중화로 인정할 거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선 입장에서 청나라 만주족은 그냥 오랑캐에 불과해요. 자, 그럼 지금 중국 땅의 중화가 없어요. 그럼 세상의 중화, 문명의 중심, 세상에서 유교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나라는 이제 어디라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뭐라고 얘기한다? 작은 중화, 소중화, 혹은 조선 중화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상적인 흐름이 조선 후기에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요. 자,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주족이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중화다?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뿐이야.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무로마치 막부나 이럴 때는 명나라랑 조공책봉 관계 맺었던 거 맞아. 명나라 워낙 강력한 국가였잖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국은 막 왕조가 교체되잖아. 민족도 바뀌잖아. 그런데 우리 일본은 어때? 일본은 여태까지 민족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 일본이 여태까지 왕조가 바뀐 적 한 번도 없어. 일본의 중심은 천황이었고 그 아래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천황을 중심으로 왕조의 교체가 없이 역사가 쭉 이어져 온 나라야. 그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야말로 최고의 나라가 아닐까? 일본 중변에 있는 나라들이 별 볼 일 없는 국가들이고 일본이 세상의 중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일본인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일본형 화이사상. 결국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것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일대 변화를 갖고 오게 된 커다란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주족은 과연 자기들보다 인구가 많은 한족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몽골 때 몽골족이 자기보다 인구가 100배 많은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치 정책, 특히 몽골 제일주의 같은 거 실시했던 거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몽골은 금방 멸망을 했죠. 한족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청나라도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만주족은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강경책, 강압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섞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하게 압박하는 정책과 회유책, 살살 꼬시는 정책, 채찍과 당근을 같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도를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몽골 때는 과거 시험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족을 지배하는 청나라에서는 과거 시험 제대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중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비슷한 비율로 등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족 입장에서도 만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그 안에서 높은 관직에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족을 꼬시는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한족에게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였다. 자, 원래 한족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못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옷과 이런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 만주족 스타일로 바꿔 라고 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겠죠. 자, 만주족의 옷 이런 것을 우리가 호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만주족의 헤어스타일 이런 것을 변발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런 헤어스타일을 한족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너네 이런 거 안 하면은 만주족의 지배를 거부하는 걸로 알아먹을 거야. 너네 크게 혼난다. 당장 변발이랑 호복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경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청나라를 비판하는 책을 금지하고요. 한족 중심의 중화 사상을 탄압하는 겁니다. 예, 이건 역시 강경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한족 지식인들을 사고전서를 만드는 대규모 편찬 사업에 참여시켜 중국의 전통 문화를 집대성하였다. 자, 그렇다 그래서 한족 지식인들을 그냥 마냥 놀릴 순 없을 거예요. 한족 지식인들을 어떻게 한다? 한족 지식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에게 일을 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한족의 문화, 유교 문화, 전통 문화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들이 할 수 있게 해줄게. 중국의 전통 문화를 우리가 총정리할 수 있는 일종의 백과사전, 사고전서라는 걸 만들게. 자, 만주족이 너희들에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겁니다. 만주족이 지배하는 중화 질서 안에서 한족들이 자기들의 전통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집대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회유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전통 문화를 집대성하려고 여러 가지 글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글들을 써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한족 중심의 중화 사상을 드러내거나 청나라를 비판하는 글을 쓴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바로 공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 같은 것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세련되게 청나라가 한족을 지배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결국에 청나라는 한족들을 제대로 지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약 250년 이상 청나라가 한족을 지배하는 데 성공을 해요. 영토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원래 중국의 최대 보통의 영토는 이렇게 이 정도가 중국의 보통 왕조의 영토였어요. 근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만주 물론이고요. 몽골, 신장, 청해, 티베트 같이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자기의 영토로 포함을 해서요. 이 정도의 영역을 구사를 했고요. 이 정도의 영토는 지금 오늘날 중국 영토의 베이스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나라 시기에 강희제, 옹정제, 관룽제 같은 청나라의 훌륭한 황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넓은 영토와 굉장히 강력한 청나라의 국력을 뽐내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의 학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 때는 성리학이 인기를 끌었고요. 원나라 때 유교가 쇠퇴를 하고요. 명나라 때는 지행합일의 양명학이 유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송나라나 명나라의 양명학이 성리학을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의 청나라의 유교는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청나라에서 유행했던 학문은 우리가 고증학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고증학은 뭐냐? 고증, 실증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경전을 실증적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이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냥 책에 몰두를 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이 내용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게 바람직한 삶인가, 세상의 이치는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유교 책은 실제 내용일까 아닐까 이런 거에 고민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내용이 좀 좁죠? 좀 작죠?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죠. 왜 그럴 것이냐 그걸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왜?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아무리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교 지식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민족인 만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상을 통제해요.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 이런 것들, 유교 문화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잘못하다가는 안 되겠다. 나 그냥 책이나 공부할래. 이런 식의 스타일의 학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나라의 대외 교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해금 정책을 실시를 했대요. 해금 정책 다 들어봤죠. 이후에 무역이 조금 확대되면서 제한적인 무역이 실시가 됩니다. 허락된 지역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를 예를 들 수 있냐? 중국 남쪽의 광저우라고 하는 지역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광저우에는 공행이라고 하는 특허를 받은 상인이 있습니다. 이 특허 상인이 광저우에서 무역을 독점을 하게 되고요. 이 무역을 누구랑 하게 되냐? 외국 상인들이랑 여기서 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국이 여러 국가들이 와서 공행이라고 하는 특허 상인과 무역을 실시를 했다. 이게 청나라의 대외 교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중국 남부에서 굉장히 거대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수백만이 넘어요. 자, 이 시기에 중국의 물건들이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유럽에 청나라의 뭐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게 돼요. 자, 이 시기에 청나라의 도자기, 푸른 색깔 그림이 아주 멋있는 청화백자라고 하는 스타일의 도자기인데요. 유럽에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유럽의 왕실이나 귀족들이 자신의 방을 청나라의 문화재, 청나라의 도자기로 꾸미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건물은 유럽인데 안에 있는 디테일들, 안에 있는 장식품들 다 뭐예요? 청나라에서 수입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명품을 수입하듯이 당시 유럽 사람들은 청나라의 도자기를 굉장히 명품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의 물건들이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청나라에도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은 역시 청나라로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청나라 공부했어요. 청나라는 만주족의 왕조였고요. 청나라를 스타트했다. 딱 생각을 했을 때 만주족을 통일한 사람이 누르하치고요. 누르하치 때는 우리가 후금을 건국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홍타이지 때 왔을 때 드디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와의 본격적인 싸움에 앞서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병자 호란이었고요. 결국에 명나라를 청나라가 완전히 대체하게 되고요. 이것은 새로운 화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청나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화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나라의 문화로는 우리 고증학이나 공행무역 그리고 중국 문화가 유럽으로 많이 전래되게 되어서 역시나 이런 얘기까지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본사 공부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